가짜 경유가 이 폐저유소에서 몰래 제조, 공급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오늘 전격 인터뷰 취재 후 시간, 이 파손된 차량만 100대에 달하는 이번 가짜 경유 사건을 단독 보도한 안윤학 기자를 만나보겠습니다. 이 취재에 다 담지 못한 뒷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황보혜경입니다. 하루에만 수백 대의 차가 오가는 주유소에서 가짜 경유를 팔았다. 믿어지시나요? 이런 황당한 일이 최근 벌어지면서 피해 차량이 속출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관련 내용을 단독 보도한 안윤학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회부 안윤학입니다. 지난 5월이었죠. 경비원 갑질에 대한 단독 보도로 출연을 하셨는데 이후 법 개정까지 이끌어내셨어요. 자, 이번 사건 또한 보도 위에 파장이 정말 큰데요. 먼저 이번 사건 어떻게 취재하게 되셨나요? 저희가 이제 제보자가 2명이 계신데요. 네. 그 구체적인 신상이나 뭐 스토리나 이런 거는 제보자 신상 때문에 예. 여기서 밝히시면 안 되죠. 공개할 수는 없고, 네. 다만 제보자 1명은 제조책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을 잘 아는 사람, 그리고 나머지 제보자분은 판매책, 네. 판매책을 잘 아시는 분. 근데 그 두 분이 각각 서로는 몰라요. 네. 잘 모르고 그냥 이 업계를 잘 아시는 분들인데 예. 그 두 분들의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경찰 수사 진행 상황 그리고 과거 기사 요 정도 이렇게 세 가지를 퍼즐을 맞추다 보니까 하나의 스토리가 이제 완성이 된 거죠. 그러니까 피해자의 제보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가해자들, 그러니까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잘 아는 내부인들의 어떻게 보면 제보를 받으신 거네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피해자들은 그분들을 알 수가 없죠. 그렇죠. 네, 뭐 명의가 있다고는 하지만 그것도 바지 사장이라는 얘기가 있고 네. 가짜 사장이라는 얘기가 있고 누가 도대체 이걸 만들고 유통했는지 잘 모르는데 애초부터 그 사람들을 지역에서 잘 알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저와 이제 만나서 얘기를 했던 거죠. 직접 이렇게 현장 가보셨잖아요. 현장 취재에서 혹시 새롭게 알게 된 사실도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직접 이제 거기 주소를 찾아서 네. 이제 가봤는데 네. 그러니까 그 일반 완만한 산 비탈길에 조금 한 10m 정도 들어가서 있는 이제 폐저유소예요. 버려진 곳인가요? 버려진 곳이죠. 네. 한 7, 80년대 뭐 폐저유소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도로를 싹 달리다 보면 거기가 있는지 없는지조차 존재감이 없는 곳이에요. 유심히 보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런 버려진 곳이죠. 그런 버려진 곳에 드럼통이 한 20개 정도가 있더라고요. 네. 기사에는 미처 담지를 못했는데 예. 그 드럼통이 뭔지 이제 자세히 보니까 솔벤트라고 이제 그게 있는데 요 솔벤트가 뭐냐면 네. 낡은 기름이 있고 경유가 있는 섞으면 예. 이게 잘 안 섞일 거 아니에요. 색깔도 다를 것 그러니까 같아요. 물과 기름처럼 이제 좀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네. 거기에 솔벤트를 넣으면 섞여요. 섞이는 거예요. 용제가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가 확실하구나라는 이제 어쨌든 확신이 든 거죠. 그 솔벤트, 용제가 들어있는 그 드럼통까지도 현장 취재로 발견을 하셨는데 문제는 이번에 처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주범인 B 씨,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데 3년 전에도 가짜 경유를 만들었던 것으로 지금 밝혀졌죠? 정확하게 이제 얘기를 드리자면 네. 3년 전에 수사가 시작돼서 결과가 나왔는데 사실 이 사람들이 범행을 저지른 건 2012년부터 15년까지예요. 더 오래전부터요. 그게 더 오래졌는데 문제는 시간이 3년 정도 지난 시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증거 자료가 많이 없어졌던 거예요. 일당을 붙잡고 보니까 아니 그 옛날 일인데 굳이 내가 이 주범들을 얘기해 봐야 네. 나 괜히 보복당할 것 같고 그리고 한 사람이 주범으로 잡혔는데 민모 씨라고 있는데 그 민모 씨가 내가 그냥 다 주범이다. 내가 다 했다. 다 안고 갔군요. 내가 다 안고 가는 식으로 해서 가는 바람에 그래서 이제 A 씨와 B 씨가 무혐의로 이제 처분을 받았던 거죠. 자, 그런데 이 저유소에서 만든 가짜 경유를 받아서 유통시킨 것은 주유소잖아요. 충남 공주에도 있고 논산에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 한 통속이었던 건가요? 제가 사실은 공주 주유소 가가지고 예. 주유소 앞에 가가지고 네. 쓰레기통을 좀 뒤졌어요. 주유소도 현장 취재를 가셨군요. 주유소 현장 가가지고 쓰레기통을 뒤져가지고 네. 서류 더미 이렇게 발견했어요. 발견해가지고 제가 볼 때는 핵심적인 자료는 경찰에서 이미 압수수색해서 다 털어가고 여분의 자료가 있어서 제가 하나하나 다 봤는데 공주 주유소는 안 씨하고 지 씨가 사장으로 돼 있는데 네. 거기서 이 씨 자료가 나오는 거예요. 이 씨는 누구죠? 논산 주유소의 사장. 그러니까 이제 그 경찰 수사가 결과가 맞는 거죠. 다 관리한 거예요, 이 씨가. 그렇군요. 네, 그래서 같이 엮여 있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우리가 또 주범으로 추정하는 다른 사람들의 서류가 다 나오는 거예요. 공주주유소에서. 그 실명이 거론이 돼 있었나요? 그렇죠. 실명이 거론이 되는 세금 계산서라든가 무슨 지급 명령서라든가 이런 게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네. 맞다. 이게 그러면 제보자들의 얘기가 맞다. 공주랑 논산 둘 다 결탁이 돼 있다. 결탁이 돼 있다. 그리고 역전의 용사들 이름이 다 보이니까 이거는 내가 기사를 써도 되겠다 이제 확신이 든 거죠. 그러니까 언제부터 그들이 결탁이 됐을지 모르지만 거슬러 올라가면 정말 2000년대 중반
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재밌는 거 하나가 그 서류 중에 하나가 이름을 실명이 하나 거론된 게 있는데 김모 씨가 거론되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김모 씨 누구죠? 김모 씨가 또 뭐 서류가 있어요. 근데 숨어 있는 사람이에요. 아직 드러나진 않은 사람인데 예. 서류가 있길래 이 사람 서류가 왜 있을까 해가지고 추적을 해보니까 아직 기사에 못 썼는데 2019년인가 2018년인가 하여튼 2, 3년 전에 송유관 절도 사건이 일어나요. 여기서부터 땅굴을 파가지고 네. 정말 아름다운 땅굴을 파서 네. 송유관을 뚫어서 기름을 훔치는 거예요. 어머나. 네. 송유관 절도범들이 있어요. 그 일당 중에 한 명이 징역을 1년 6개월인가 살고 나와서 예. 이번에도 이름이 거론돼요. 그래서 이게 이 바닥에 있는 사람들이 다 왔나? 막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네. 기름 훔치고 운전하던 사람까지 여기서 연루가 돼? 야, 이거 기가 막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죠. 그러면 이런 말씀하신 부분들까지도 앞으로 계속 추가로 취재하실 의향도 있으신가요? 예, 공급자라고 알려졌는데 우리가 운전기사로 저는 파악을 했거든요. 운전기사. 근데 솔직히 운전기사는 또 그냥 어떻게 보면 공범이지 이게 주범격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쨌든 구속이 됐는데 경찰이 지금 실제로 제조책을 추적하고 있어요. 제조책을요? 제조책을 지금 추적하고 있으니 요 일당의 밑그림은 어쨌든 그리고 그 밑그림 그릴 때까지는 취재를 해야죠. 혹시 다 담지 못한 얘기 있다면 더 전해주시죠. 이게 이제 그 이야기를 퍼즐을 맞추다 보면 네. 마치 범죄와의 전쟁 같은 생각이 들어요. 영화 듣는 것 같아요. 지금 네, 영화를 보는 것 그리고 같아요. 그 사실 풍문으로 들었어오긴 한데 A 씨하고 B 씨하고 그 일당이 그 대전에 있는 왕가파라고 해요. 조직 옛날 조포. 왕가위판지 왕가판지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예, 과거 이제 한때 몸담았다는. 아니 기자님 그런- 몸 조심하셔야 되는 거 아니 아니에요? 저는 뭐 그 옛날 일이래요. 그래서 옛날에 네. 그런 뭐 조직들이 연관돼 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 걱정되는데요 지금. 그 녹취록 하나가 제가 들어본 게 네. 거기에 이제 사건 2017년 당시 사건 관계자가 얘기한 건데 17년 사건 당시를 얘기한 건 아닌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다른 사건으로 해서 검찰 수사를 받으러 가는데 네. 수사관하고 내가 이미 작업을 다 해놨다. 그 형이 나한테 전화를 해서 수사관 형이? 수사관 형이 전화해서 야 오늘 들어오지 마라. 너 오늘 들어오면 바로 이거 체포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실제로 이 사람이 그때 도망을 가서 수배가 잡혔던 거예요. 아 그래요? 그거를 그 사람을 위해서 제가 이거를 취재하려면 그 당사자를 만나봐야 되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찾지를 못했고 하여튼 수배 중인데 저도 이제 계속 레이더 돌리면서 찾고 있는데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약간 이 스토리를 보면 지역 토착 세력과 하여튼 그 검경의 수사기관과 이게 다 막 얘기들이 막 많아요. 뭐가 많아요. 어쨌든 저는 기본적으로 사기범들이나 네. 그런 그 혐의가 있는 사람들의 얘기는 잘 믿지는 않아요. 네. 다만 실제로 진술이 나오고 지목됐다 무혐의로 풀려나고 이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경찰 수사를 조금 더 엄중하게 해서 수사가 길게 가더라도 발본색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네. 정말 몇 년 전에도 같은 일이 발생했던 만큼 자치단체도 물론이고요. 말씀하신 그런 검경 기관까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늦은 감이 있지만요. 이제라도 철저하게 수사를 해서 제대로 된 처벌과 보상을 받기를 바랍니다. 안녕 기자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전격 인터뷰 취재 후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롭고 생생한 취재기로 돌아올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